두 번째, 여러분 또 아까 이제 질문한 거랑 비슷한 거지만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얻을까?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얻을까요? 여러분 어떤 방법들을 쓰세요? 사람의 마음을 잘 얻는 사람들 어떤 방법도 쓰세요? 말을 잘 들어요. 경청하는 거 정말 중요하죠. 그쵸? 경청을 하고 있으면 저 사람의 말이 잘 통한다 이런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그쵸? 아무 말도 안 해도. 또 어떻게 하세요? 사람의 마음을 얻을 때 선물을 주시나요?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이야기하고 관심 가져주고. 맞아요. 진짜 그건 맞는 것 같아요. 또? 네? 웃는 얼굴로 인사해. 아, 그러니까요. 네. 약간의 거부감이 있을 수 있지만 적당히 웃으면서 그저 인사하는 거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또? 네? 반응, 리액션. 맞아요. 리액션 진짜 중요한 거예요. 경청과 또 같은 맥락이고. 또 어떤 거 있어요? 유머러스하게 여유와 유머. 또? 네? 자주 만난다. 오, 옆에 여자친구세요? 아니에요? 맞아요. 자주 만나세요?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자주 안 만났으면 좋겠다. 네. 또 뭐 있으세요? 그쵸. 여러분들 지금 생각하시는 방법들이 다 있을 거예요. 다 있고, 어찌 보면 다 한 번씩은 또 들어봤던 이야기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이야기들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게 다 진리입니다. 진리. 근데 인간관계에서 보면 처음에 봤을 때 와, 저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는 거는 이성적인 거랑 또 다른 이야기인 것 같더라고요. 사람의 마음을 내가 얻었거나 또는 내 마음을 얻었던 사람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한 분이 이분이었었어요. 아이고. 첫 번째, 저희가 마이크 임팩트가 항상 연말 연초에 골든 마이크를 해요. 대국민 스토리 오디션을 하거든요. 근데 말 잘하시는 분이 얼마나 많이 오시겠어요. 근데 1등한 친구가 이 고등학생이었어요. 고등학생이었고 이제 이 학생이 말한 17살이었는, 이제 20살 대학생 막 간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1등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1등을 한 게 막 스토리가 감동적인 것도 막 이런 거 있었는데 이 친구가 한 이유가 고등학교 17살 때 치킨집을 창업한 거예요. 17살 때 치킨집을 창업해서 결국은 망했어요. 근데 망했는데 자기 본인이 완전 쭈구리였대요. 보니까 되게 훈남이 그랬는데 되게 쭈구리였대요. 쭈구리였는데 치킨집을 하면서 자기가 변화된 모습들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고 치킨집이 망하는 걸 보면서 이 사회의 부조리를 깨달았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친구의 메시지나 전달력과는 상관없이 저 친구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말 잘하는 진짜 많은데 저 사람의 메시지가 진짜 좋다라 해서 많이 뽑았거든요. 저렇게 1등 해가지고 청춘 페스티벌 메인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군대를 가버렸어요. 또 마지막에 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까지 있었는데 마지막까지 이런 스토리로. 근데 결국에는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사람의 마음이 잘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약간 속된 표현이긴 하지만 자신의 찌질한 모습을 보여줄 때 있잖아요. 찌질한 모습을 보여주면 마음이 열리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저도 마이크 임팩트 하면서 많이 경험하거든요. 이제 막 리더랍시고 막 뭔가 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막 정말 모든 거 완벽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막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강박관념이 있는 거예요. 어려울 때도 어렵다고 얘기하지 않고 힘들 때도 힘들다고 얘기하지 않고 근데 어느 순간 정말 너무 갑자기 술을 많이 먹어서 이제 갑자기 확 열리면서 제가 힘든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얘기를 하니까 친구들이 그때 대표님도 사람이구나 이런 걸 느끼면서 너무 도와주고 싶다라는 감정을 느끼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는 그 다음부터는 되게 전략적으로 이용합니다. 전략적으로. 이제 뭔가 부탁하거나 뭐 업무를 요청해야 될 때 제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거 하세요. 언제까지 해서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정말 이건 저 힘들고 제가 못하는 일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모성애를 자극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쪽에서 먼저 하겠다는 이야기들이 먼저 나오더라고요. 마음이 주게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이미 그 전략을 파악해서 이제 안 통하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자기의 정말 좀 깊고 연약한 부분들을 좀 이제 드러낼 수 있을 때 이 사람의 마음을 얻게 되고 열게 되는 경우들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데 막 정말 자기 완벽한 모습을 보이려는 강박관념을 보일 때가 많거든요. 예쁘고 좋은 모습, 그런 모습 좋아요. 보이는데 가끔씩 허당의 모습, 이런 거 보여주면 진짜 매력도가 급상승합니다. 이거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매력이고, 제가 봤을 때도 그런 경우들 많이 봤었어요. 많이 봤었는데, 저 임팩트 오디션이라고 봐요. 이제 한 달에, 이제 6개월에 한 번씩 오디션 봐가지고 같이 선발하고 이러는데, 어떤 저희 이 친구들 같이 입사한 멤버들인데 그 친구가 자기가 고위 공무원의 딸이래요.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정말 정제된 모습으로 하더라고요. 맨 마지막에 보여줄 거 없냐고 하니까 갑자기 털기춤을 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호감도가 또 급상승하더라고요. 굉장히 반전의 모습을 보이니까. 근데 사람의 마음을 얻는 비정상적인 게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설명할 수 없지만. 두 번째, 사람의 마음을 얻는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손해보려는 마음. 손해보려는 마음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손해보려는 마음. 사실은 제가 너무너무 깜짝 놀란 게, 이게 또 뒤에도 나오는 비슷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제가 저희 고등학교 때는 막 테이프 주고 막 CD 주고 이런 게 되게 유행했었거든요. 생일 선물로. 근데 제가 생일 선물로 10년 전에 친구한테 제가 뭘 줬는지까지, 어떤 가수의 CD를 줬는 걸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무얼 받았는지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뭔지 아세요? 이게 되게 나온 얘기지만 선택적 기억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자기가 준 건 잘 기억하고 받는 건 잘 기억 못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덜 받았다고 생각하고 손해봤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관계에서. 그쵸? 근데 자기가 좀 손해본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받은 거에 1.5배를 주자라는 마음을 가지면 그때야 균형이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가 좀 손해본다는 생각을 맞았을 때 그때 딱 균형이 맞는 경우들이 정말 많아요. 그쵸? 근데 이 손해보려는 마음을 안 가지면 본전을 계산하게 되고 그때부터 억울한 마음이 생기게 되고 관계가 깨지는 경우들이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도 부모님이 자식에게 주려는 마음이 있고 본전을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본전을 계산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죠. 여러분에게 투자한 돈을 정말 과거 이제 가치로 이자까지 붙여가지고 상환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마어마한 가치가 되고 그걸 반대로 부모 입장을 생각한다면 얼마나 얘가 돈으로 보이겠어요. 그쵸? 처음에 사람에게 접근할 때 약간 손해보려는 마음으로 무엇을 줄까라는 마음으로 생각하기 시작하게 되면은 그다음부터 관점이 틀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을 만날 때 자기가 하는 일이 있고 상대방이 하는 일이 있으면 내가 무엇을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제안을 하는 거예요. 제안을 하고 이런 거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또 신기한 게 실제로 도와준 여부는 상관없어요. 도와주려는 액션과 애티튜드와 말을 하게 되면 도와준 것 같은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은 나를 도와주려는 사람이구나. 이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무엇을 얻으려고가 아니라 무엇을 주려고 먼저 고민하다 보면 받을 것도 당연히 돌아오게 돼 있어요.